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오랜만입니다. 이제 저희가 벌써 2020년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단 네, 코장 선수님 잘 지내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미국 와서 그냥 정말 방송하면서 집에서 잘 박혀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방송도 조금 하시고 솔랭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시고 또 최근에는 약간 외국에서는 더 익숙한 컨셉일 수 있는데 인하우스라는 이런 스크림을 많이 오거나이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네, 뉴스를 듣고 궁금해서 인하우스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음, 프로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섞어서 내전 스크림을 하는 사설 게임이에요. 그냥 솔로 랭크 돌리는 큐 시간이 굉장히 길고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 그냥 우리끼리 뭉쳐서 게임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냥 사설 스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직 팀 리크루만 해도 모든 선수들이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고 스크림을 북미에서는 아직은 많이 안 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현재 코, 코장 선수가 이런 인하우스를 만드시면은 어떤 선수들이 주로 참여를 하나요? 어, 제가 이거 해보면서 약간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거의 모든 미국에 있는 선수들이 네.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음,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어, 이 한 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실 다들 선수들 마음속에 막 다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솔로 랭크 이거 해서 뭐 하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지, 한번 불을 지피고 나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북미 솔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가 코장 선수가 처음에 팀 리크드로 옮겨갔을 때 북미 솔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필요가 하셨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다음에 인터뷰를 네, 하면은 맞아요. 그때 좀 직접 겪어보시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지금 그것도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코장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북미의 솔랭은 어떤 상태이고 최근에도 많은 프로 선수들이 북미의 솔랭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체질 개선이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확실한 거는 솔로 랭크 자체의 수준이나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뭐 핑도 되게 높고 게임을 하는 인원수도 적어서 막 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솔로 랭크를 높게 올라간다고 해도 좋게 봐주는 그런 인식 자체도 아니고 이게 겹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하는 선수들조차도 하면서도 이 솔랭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솔랭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하는 선수들 자체가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솔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체질 개선이 한번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솔랭에 대한 칭찬이 많잖아요. 그 탑 200 정도만 가도 다들 그 랭크를 올리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게임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전지훈련을 하러 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북미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체질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그 인식 있잖아요. 한국 솔랭은 되게 잘한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많고 네. 막 한국 솔랭을 하는 프로 선수 중에서 대충 하는 선수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제 음, 솔랭을 하는 선수들도 예. 연습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굉장히 점수 올리는 것 자체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선수도 많을 거고 자기 실력을 점수를 올리면서 실력이 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도 많을 텐데 북미는 약간 내가 하는 게임이랑 너가 하는 솔랭이랑은 다른 게임이니까 나는 이 솔랭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좀 있어서 어 체질 개선도 체질 개선인데 약간 선수들의 인식 변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솔로 랭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약간 연습에 많이 도움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뭔가
뭔가 북미는 아직 지금 필요한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지금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거는 네, 불평만 하는 거는 되게 보기 싫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뭐라도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한국 솔랭이 그 퀄리티 자체가 대단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외국 선수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네, 티어가 조금만 높아져도 바로 운영 같은 게 확실하게 된다고, 뭐, 원챔을 음, 하시는 선수들이 더 적고, 그래서 좀 제 스크린과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중국 솔랭도 이번에 해보고 한국도 하고 다시 미국 갔지만 네. 한국에 있는 솔랭이 가장 게임에 근접하게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아, 제가 유럽 솔랭까지 저번에 해봤는데 네. 그때 느꼈던 게 팀 게임을 해봤던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 한국 솔랭에서는 티어가 낮았던 간에 다이아 1에 한국 솔랭 다이아 1에 가보면 전 프로 게이머들 되게 많거든요. 막 그리고 해외에서 온 프로 게이머들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일본이나 뭐 다른 지역 프로 게이머들도 할 수 있고 네, 이부 리그 팀 선수들도 엄청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팀 게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장착을 하고 그렇게 음, 게임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유럽 팀 가서 유럽 솔랭을 했을 때도 유럽에도 하위 리그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터키 선수들이 유럽 솔랭을 하든지 네, 막 그런 식으로 프로게이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프로게이머가 아닐지라도 팀게임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솔랭 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 뭐또 코자도 선수도 그 From Iron 그 에피소드도 있듯이 솔랭을 대단히 중요하시는 분이시고 한국에서 특히 인재방출이 말이 된다는 뭐 평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한국의 솔랭 토지도 한몫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음, 기대하는 게 지금 선수들이 네, 챌린저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고 네. 인하우스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렇게 인하우스 열심히 해서 팀 게임의 기본적인 거를 약간 좀 익히면 네, 다시 솔랭으로 돌아가서 네. 거기서 좀 솔랭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역시 관심이 많고 많은 팬들이 솔랭과 지역의 뭐 실력 비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네. 지어서 팀 리퀴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최근에 택티커 선수가 한국에서 전지 훈련을 하다가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이후로 뭐 대화를 해보셨나요? 네, 뭐 거의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맞아요. 방금도 같이 밥 먹고 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은 한국 경험이 어떠셨다고 하시나요? 그 택티커 선수는? 이제 한국 갔다 오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한국 솔랭 잘한다. NA 솔랭 구리다. 음,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상태인데 네. 뭐 많이 배워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배워온 거를 잘 흡수해서 이제 항상 제가 작년부터 택티컬이 저도 한국 솔랭이 더 잘하는 걸 아니까 음, 한국 솔랭 좀 가서 랭킹 좀 하다가 전지훈련 같은 거 좀 하고 오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네. 아, 그런 얘기를 시즌 중간에 했었었는데 뭐 네. 이번에 정말 갔다 와서 점점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팀 리퀴드 이번 새로운 로스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로스터 변경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파리 선수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뭐, 유럽에서 매우 뛰어난, 뭐, 또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럽의 기인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으셨죠. 뭐 유럽의 매우 뛰어난 알파리 선수 탑9 선수가 팀 리퀴드로 이적을 하셨고 플라이퀘스트 산토니 선수가 이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2021년에 LCS 로스터들을 평가할 때 C9과 함께 가장 기대되는 팀으로 많이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장 선수는 개인적으로 2021년에 팀 리퀴드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 정도인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네. 그냥 제가 볼 때 딱 저희 팀이 예를 들면 C9이 음. 이 팀이 롤드컵 우승을 할 수도 있고 16강 탈락할 수 있는 팀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 팀 리퀴드는 이 팀은 우승할진 모르겠는데 4강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약간 좀 든든한 느낌의 구성이 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경기력이 예. 경기력의 기복이라기보다는 네. 좀 더 단단하고 약간 뭐 대회를 갔을 때 누가 뭐 못한다든지 이런 게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C9에 대해서 뭐 16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결승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흥미로워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뭐 C9에 대한 평가는 있으실까요? 어, 저는 항상 이제 작년부터 C9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굉장히 단단하면서 재기발랄하면서도 제기반. 네. 약간 중국 팀처럼 게임하는 면도 굉장히 있고 좀 더 음. 날카로운 면도 많이 갖고 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퍼치 선수랑 들어왔는데 네. 원래 이제 남아있던 세 친구가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음. 바텀이랑 정글이랑이 네. 그래서 근데 좀 그 팀은 기복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정말 잘할 수도 있고 그냥 생각보다 기대 이하일 수도 있고 근데 맞아요. 뭐 저는 기대 이하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 저 이거 사실은 궁금했던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에서 제일 강한 팀이 되면 무조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G2와 푸나틱이 강해진 것은 그 두 강팀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스크림을 하면서 더 네, 기량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유럽이 아직도 해외 대회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북미의 원래 슈퍼팀 가끔씩 북미에서 슈퍼팀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저희가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벌써부터 강해 보이는 팀이 두 개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C9하고 팀 리퀴드. 네 맞아요. 솔직히 그 라이벌이라는 게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사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어디 예, 와요? 19년도에 아, 팀 리퀴드랑 네네네네네. 다른 팀들이랑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19년도에.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예. 네, 그래서 시즌을 하면 할수록 약간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제 풀에 약간 스스로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차피 이길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오더라고요. 음, 아마 뭐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실력도 많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는 면도 있었고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C9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주를 많이 했는데 올해 C9이요? C9 올해 C9 네네네네네. 20년도 C9도 독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C9을 견제해줄 팀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음, 분명히 썸머 끝날 때 보면은 다른 팀들이 실력이 똑같았는데 C9이 혼자서 거꾸라지니까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저는 경쟁이 정말 그 어, 팀 내부 경쟁이든 팀 간의 경쟁이든이 항상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LCS를 내내 지켜볼 이유가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롤드컵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괜찮으시면은. 네,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팀 리퀴드가 참 좋은 모습을 롤드컵에서 보여줬다는 그런 평들이 많아요. 지금 그 조를 다시 되돌아보면은 결승에 진출했던 수닝과 뭐 4강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G2와 같은 조에 배정이 되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3대 3으로 롤드컵에 떨어졌던 3대 3이라는 조별 성적을 듣고 롤드컵에서 떨어졌던 거는 참 아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코장전 선수나 팀 리크드 다른 선수들은 그 롤드컵을 어떤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굉장히 굉장히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떨어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예쁘게 떨어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떨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아쉽게 떨어진 그 방법이다. 네. 이런 생각도 드니까 네. 굉장히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 네.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팀들보다 더 잘했는데 삼성 3패로 떨어졌다. 저희가 막 실력이 담원이었는데 조별에서 삼성 3패로 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큰 아쉬움보다는 내년에 대해서 더 잘해야겠다. 그냥 우리가 실력이 담원급이어서 삼성 4패로 떨어진 게 진짜 천추의 한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려면 그냥 실력 자체가 좀 더 높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도 롤드컵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롤드컵 4강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그냥 전력을 표현하면서 하시겠지만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는 그 이야기가 대단히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최근에 더블리프트 선수가 은퇴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커리어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8강에 갔다, 아니, 우승을 했다, 아니, 8강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음, 횃불은 이제 다음 신인들한테 넘기고 싶다. 근데 웃기는 게 저는 그 횃불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택티컬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슬프더라고요. 사실 롤드컵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더블리프트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딱 세대가 있을 텐데 우리 세대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이대로 전해주긴 너무 않냐. 이제 최대한 그때는 뭐 은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막 이제 기로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세대에서 뭔가를 좀 남기고 넘겨줄 때 넘겨주더라도 뭔가를 좀 결과를 남기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좀 뭔가 아쉽더라고요. 아직 잘한 음, 친구인데 네, 은퇴를 하게 돼서. 올해 특히 약간 은퇴 뉴스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 비역슨 선수도 올해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셨는데, 뭐, 감독, 뭐, 코치 쪽으로 이적을 하셨죠. 그리고 더블리프트 선수도 은퇴를 하셨고, 뭐, 골든글루 선수도 은퇴를 하셨고, 다양한 네네. 분들이 은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골든글루 선수는 9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코장 선수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는지 사실 여쭤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막 은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니까. 음, 예. 어, 저는 뭐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이 없고요. 이제 다음 세대한테 뭐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고요. 좋은데요, 그냥 네. 제가 게임을 못해서 팀에서 네. 잘릴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프로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고, 네. 어, 사실 그런 것도 좀 오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면 음, 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냥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오랫동안 최대한 잘해서, 수명 자체를 좀 늘려버리고 싶기도 해요. 이제 사람들의 프로게이머가 오래 할 수명에 수 대한 있다는. 인식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나이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인식, 저, 그런 거를 일단 한번 깨부숴 버리고 싶어요. 제, 올해 제가 좀 욕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 게, 네. 제가 좀 깨부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일단, 아, 북미가 못한다는 것 좀 한번 깨버리고 싶고, 네. 나이가 못해서 게임을 못한다는 것도
좀 깨부시고 싶고 예. 이게 둘 다 지금 좀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목표를 두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결국 누군가가 처음 시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인터뷰 막바지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에이징 커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 TSM 대 팀 리코드가 프로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경기를 보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한국 채팅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좀 나이 많은 선수가 못할 때마다 은퇴를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음, 거는 봤는데 쪽 TSM에서는 그때 더블리프트 선수가 세나를 잡고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잘하면은 안 나오죠. 잘하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하게 봤던 게 나이 많은 선수가 잘하면은 그 선수의 나이에 대해서는 나이 많은 거 치고 잘하네 하고 못하면은 바로 나이가 많아서 못하네. 그래서 에이징 커브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맞춰서 선수들의 음, 경기를 그 규정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이 반대로 선수들의 수명이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장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기는 음. 하얘지네요. 네. 그게 아마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 얘기를 네. 하는 게 나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나이 때문에 못해졌다 이거는 손가락이 느려져서가 아니라 네. 그냥 그냥 어렸을 때만큼의 롤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아니냐. 아, 다들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거지 뭐 나이를 먹어서 못한 게 아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롤 말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지니까. 음, 그래서 뭐 그러면 방법은 쉽지 않을까. 그러면 20살 때, 19살 때 프로 처음 할 때의 열정만 갖고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어리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뭔가 딱 나이가 특정 나이가 되면은 피크를 찍고 한 살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데 사람마다 신체가 나이가 먹어가는 속도도 다르고 그거를 뭐 차트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대회 나가서 못 해버리면은 아, 퇴물 다 됐다. 아니, 아이고. 역시 나이 먹었더니 못 하더라. 아, 아, 근데 그런 소리가 나오면 되게 듣기 싫거든요. 아, 근데 그런 얘기 그렇게 보이면 일단 그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안 보이게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뭐든 뭐 어떤 얘기든 나오면은 네. 좋게 만들어야죠. 음, 항상 저희는 코어장 선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고도 계속해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말했듯이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LCS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 2021년이 곧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팀 리퀴드 그리고 LCS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져줄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얘기처럼 정말 많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LCS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다 은퇴를 한 거잖아요. 다는 아니죠. LCS를 대표하는 코장은 아직 은퇴 안 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네요. 어쨌든 저는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네. 오랫동안 LCS에 있을 거고 네. 어, 정말 그냥 제가 좀 재미가 없으면 잘 못해요. 근데 음, 대회할 때 전 제일 재밌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는 거더라고요. 많은 음, 분들이 저희가 하는 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그래서 LCS에도 많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